이 영상에서는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식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의 형태, 그 다음에 맞춤, 표시 형식 등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범위라는 것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대로 이걸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지정한 거에 가운데 정렬이 돼 있죠. 자, 이거는 만약에 지정을 취소를 하게 되면 원래 입력된 형태대로 되는데, 자, 이렇듯이 범위를 내가 서식을 지정할 만큼의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범위 지정하는 방법을 해볼 텐데, 자, 범위 지정하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그냥 드래그를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떨어져 있는 다른 영역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컨트롤, 여러분 키보드에 컨트롤 누른 채로 마우스로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 원하는 만큼 드래그를 하게 되면 떨어져 있는 다른 영역을 추가적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왼쪽에 보시면 5라고 하는 부분이 흰색으로 나오죠. 자, 첫 번째 영역을 잡았을 때는 뭐 그때도 마찬가지로 흰색이 여기가 돼 있을 텐데 눈에 안 띄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영역을 잡을 때 보면 이게 왜 안 됐지? 그리고 여기를 또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두 번째 영역이 시작됐다는 걸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범위를 다시 잡아보면 위쪽에 항목의 제목 부분을 범위를 잡았어요. 자, 이렇게 잡았는데 아까처럼 띄어진 영역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을 거였는데 처음에 A의 1부터 G의 6까지를 범위를 잡을 거였는데 여기를 잡고 놨어요. 마우스를 놨으면 다시 여기서부터 잡을 필요 없이 Shift를 누른 상태, 여러분 키보드에 왼쪽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G의 6,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시작하는 곳으로부터 대각선 방향에 해당하는 부분을 마우스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쿡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연속되는 범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하는 거 여러분이 많이 응용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A의 1부터 G의 1까지 범위를 잡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맞춤이라는 걸 한번 해볼 텐데, 맞춤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자, 위쪽에 보면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위쪽에 세 줄이 있고 가운데 세 줄이 있고 아래쪽에 세 줄이 있죠. 말대로 셀 안에서 데이터를 썼는데 그것이 가운데에 오게 할 건지 아니면 위쪽으로 몰리게 할 건지의 여부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글을 쓸 때는 위에서 가운데 방향으로 하겠죠. 그래서 위아래 가운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좌우의 가운데 를 얘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A의 1에 보면 지금 왼쪽으로 연번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서식의 맞춤, 얘를 클릭하게 되면 셀 안에 가운데로 범위 지정한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자, 중간에 보면 보통 이제 문자인 경우는 왼쪽 정렬을 하거나 가운데 정렬을 하는데 엑셀에서는 주로 가운데 정렬을 해줘요. 문자일 때. 그래서 여기 범위를 다시 잡고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 방식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같은 경우에는 숫자인 경우에는 대부분 오른쪽 정렬을 하게 되죠. 지금처럼. 근데 우리가 지정을 했을 때 하지 않았는데 왜 오른쪽으로 가죠? 라고 한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컴마 유형을 눌렀을 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컴마를 눌렀을 때는 얘가 저절로 회귀 방식이 되면서 컴마가 표시가 되면서 가운데 오른쪽 정렬까지 다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컴마 유형 이제 회귀 방식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퍼센트에 관련된 것도 숫자이기 때문에 마치 이게 문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얘도 숫자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서식을 하지 않아도 얘도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지금 연번에 보면 연번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가 있죠. 자, 그런데 연번은 어떤가요? 숫자로 보통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에 이제 숫자가 나오도록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숫자를 다 가운데가 아니라 이제 성격에 따라서 얘를 취급하는 성격에 따라서 가운데로 할지 왼쪽으로 할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할지 이거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나는 이렇게 안 할 거다 그러면 그대로 또 옆에 있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운데 정렬을 할 거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얘는 지금 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선을 만들어주는데 보통 이제 표라고 얘기하는데 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테두리 궤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자, 이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에.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테두리 궤선이에요.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다가 삼각형분에 갖다 놓으시면 테두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원하는 테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테두리를 할 거기 때문에 모든 테두리를 선택하게 되면 자, 다른 것보다 진하게 선이 나와 있죠. 이게 바로 테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출력할 때 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범위를 잡은 상태에서 잡고 그다음에 테두리에 가서 여기에 보시면 모든 그러니까 테두리 없음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면 테두리가 다시 사라집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원하는 만큼 범위를 잡고 그다음에 테두리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 저는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다시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할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두 가지 영역을 잡았죠. 연속되는 공간으로 잡은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보시면 떨어져 있어요. 중간이.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를 클릭하시고 모든 테두리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하고 끝나면 굳이 범위를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범위 풀지 마시고 그대로 다시 선택을 한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얘가 각각의 영역에 따로따로 바깥쪽 영역에 굵은 테두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과 같이 한 번에 얘를 하고 싶을 때 물론 이제 얘를 범위를 다 잡고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따로 영역을 잡아서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굵은 테두리 그 다음에 굵은 테두리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이 해보시니까 어때요? 먼저 했던 방법이 더 편하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연습을 처음부터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됩니다. 편한 정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범위를 지정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자, 아래쪽 영역을 잡고 모든 테두리 해준 다음에 바깥쪽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하게 되면 자, 한 번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많이 연습을 하게 되면 딱 여러분이 데이터를 보는 순간에 이렇게 하면 편하겠구나 라는 게 익숙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나와 있는 요 항목의 제목을 색을 지정을 할 거예요. 배경색. 그래서 위쪽에 나와 있는 페인트 통 쓰러지는 거 있죠?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테두리 그 그러니까 배경색을 회색 부분으로 할 거예요. 옅은 회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글자의 굵기를 좀 굵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굵게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굵기가 좀 굵어졌어요. 글자의 굵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의 색깔을 지정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자, 우리가 성과라고 되는 부분을 이제 색깔을 지정을 하고 싶어요. 그럼 성과 부분을 범위를 잡고 위쪽에 보면 페인트통 쓰러지는 거 말고 그 옆에 글자의 아래쪽에 색이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표준색으로 그냥 사용을 하거나 컬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그 좀 무채색으로 갈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선으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는 글자의 색을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파랑이라고 되어 있는 거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다른 데를 클릭해 보면 이 부분이 파랑색으로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색을 연습해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필요한 거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사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서식이 다르잖아요. 얘는 5월 며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는 빼기로 구분기호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전체적으로 범위를 잡고 자, 위쪽에 보시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콤보 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간단한 날짜, 자세한 날짜. 그래서 자세한 날짜인 경우에는 연, 월, 일, 그 다음에 수요일 이렇게 표시가 되고 간단한 날짜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연, 월, 일이 대시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얘를 선택하게 되면 모든 데이터, 날짜 데이터가 방금 전에 선택한 그 대시 부분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됐으면 자, 이번에는 이제 옆에 자, 서식에 관련된 건 이제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고 좀 더 중요한 서식은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성과 누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제 누적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여기다 1 썼을 때 아이고 날짜 형식인데 자, 얘를 숫자로 할게요. 1, 1이라고 썼을 경우 다 1로 한번 해볼게요.
자, 1로 해본 상태에서 옆에서 누적이라 하면 얘는 처음에는 1이 나와야 되고 요 1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요 두 개를 더해서 2가 나와야 되고 세 번째는 요 세 개를 더해서 3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누적인 경우잖아요. 자, 그런데 간단한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함수를 쓰게 되는데 자, 함수를 쓸 때 이제 옆에다가 equal 기본 함수인 sum을 한번 해볼게요. sum 가로 열고 sum하고 가로 연 상태에서 안쪽에는 뭘 써야 되냐면 내가 합계를 하고 싶은 범위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거 만약에 여기다가 이 전체의 범위를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전체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라는 표시로 2의 2부터 2의 6까지 라고 되어 있는 표시가 되면서 중간에 어떤 표시가 되냐면 여기에 콜론 표시가 됩니다. 땡땡. 자, 콜론 표시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색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전체적인 것에 대한 합계가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밑으로 내리게 되면 얘는 처음에 할 때 2의 6부터 2의 2부터 2의 6까지 했기 때문에 얘가 내려가 보면 하나 내려가면 3부터 7까지 또 하나 내려가면 4부터 8까지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의 범위가 하나씩 바뀌어요. 그래서 마지막 걸 클릭해 보면 그 내려간 것만큼 얘도 같이 내려갑니다. 이런 건 옳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방법처럼 얘가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게 되냐면 여기 2의 2부터 2의 6까지라고 되어 있는 이 범위를 키보드에 나와 있는 F4 여러분 키보드에 위쪽에 보면 펑션 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위쪽에 나오는 F4키 요거를 누르게 되면 자 범위를 잡고 F4키를 누르게 되면 자 달러 표시가 숫자와 문자 사이에 들어가면서 문자의 왼쪽에 들어가죠. 엄밀하게 따지면 사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자의 왼쪽, 숫자의 왼쪽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달러 표시가 들어가면서 얘는 절대 주소로 바뀌면서 자 엔터를 치고 얘를 클릭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자, 얘가 주소가 바뀌지 않고 자, 맨 아래쪽 더블 클릭해 볼까요? 자, 주소가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고 그대로 나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얘는 절대 참조가 됩니다. 절대 주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절대 참조. 엄밀하게 따지면 절대 참조예요. 그러니까 그 참고를 하는 범위. 자, 그래서 달러 표시를 하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 달러 표시를 하는 키보드에서 F4키를 누른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누적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equal 한 다음에 sum 함수명을 쓰고 가로를 엽니다. 자, 기본 함수는 그냥 범위를 쭉 하지만 지금 우리는 누적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얘만 해주면 돼요. 얘만 찍어주고 그럼 e2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 상태에서 뭘 하냐면 여기에다가 여러분 키보드에 나와 있는 콜론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세미콜론이 요거고 쉬프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요거 땡땡 콜론을 누르시게 되면 그러면 얘가 그 사이에 콜론이 들어가면서 E2 그 다음에 E2가 또 한 번 생깁니다. 이렇게 자, 또 한 번 생기는데 만약에 안 생긴다. 나는 안 생기는데요. 그러면 콜론 한 다음에 얘를 다시 눌러주시면 E2부터 E2까지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앞쪽에 나와 있는 E2, 뒤에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앞쪽에다 나와 있는 걸로 할게요. 자, 요 사이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 키보드에 F4키, 펑션키 4를 한 번만 툭 치세요. 툭 치면 $2, $2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맨 뒤에다가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equal sum 달러가 앞뒤로 들어간 2의 2부터 그 다음에 달러가 안 들어간 2의 2까지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됐으면 달러가 들어간 건 안 바뀌고 들어가지 않은 건 바뀝니다. 자, 그래서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작은 십자가 있죠? 오른쪽 하단에 자, 얘를 왼쪽 버튼을 누르고 밑으로 쭉 내리세요. 내리면 요게 생기죠. 요 부분에. 자, 요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내렸는데
지금 굵은 선이 밑으로 같이 따라 내려갔어요. 이 굵은 선이 따라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를 누르면 서식 없이 채우기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누르게 되면 밑으로 따라 내려갔던 굵은 선이 따라 내려가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서식 없이 채우기가 됐으면,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을 클릭해서 결과 한번 볼게요.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됐는데 주소를 한번 보실까요? 2의 2부터 2의 6까지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됐고, ESC 누르신 다음에 첫 번째 거 눌러보면 첫 번째는 하나만 됐어요. 2의 2부터 2의 2까지. 자, 중간에 있는 거 더블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2의 2부터 2의 4까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절대 주소를 이용해서 썸과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누적의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누적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이 누적은 여러분이 절대 주소라는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